중개업소를 통해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서와 함께 받는 문서가 하나 있죠. 부동산 공제 증서라고 적혀 있는데요. 중개 거래를 하다 발생한 사고에 중개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어떤 경우에 얼만큼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 전문 최강석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이 부동산 공제 증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. 네. 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를 많이 하게 되는데, 네. 이 중개업자가 고의 내지 과실로 그 고객에게 사고를 발생하게 할 때 네. 그 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, 그 본인이 재산이 없거나 그렇죠. 또는 그 일부러 배상을 안 하거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네.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가입하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일종의 보험이다. 근데 중개업자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책임 사례가 있을까요? 중개업자가 이제 고의 또는 과실로 이제 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인데요. 예를 들어서 중개업자가 그 건물을 관리하다가 네. 집주인한테는 월세 계약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하고 실제로 세입자한테는 전세금을 받아서 중간에 이렇게 가로채는 그렇죠. 그런 사고, 예. 그런 사고는 이제 중개업자의 고의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그렇죠. 그게 대표적이고, 예. 그다음에 과실로 인한 사고는 부지기수로 사실 많은데요. 네.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가짜 집주인이라 그래서 그 아파트에 월세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집을 차지한 다음에 그 집을 다시 전세로 내놓는 이런 사기꾼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기꾼들의 이런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중개업자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신분증만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을 쉽게 이렇게 집주인으로 믿고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네.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죠. 그런 그렇죠. 게 이제 중개업자의 대표적인 과실 사고입니다. 예.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이제 이 보험과 같은 부동산 공제 증서에 의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한도가 1억이에요. 네. 근데 내가 피해를 3, 4억 정도 봤다. 그래도 1억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? 지금 그 공인중개사법인데요.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그 개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최소한 1억, 그다음에 법인, 중개법인 같으면 최소한 2억 이렇게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문제는 이 90% 이상의 그 중개업자들이 아주 최소한의 금액만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개인 중개사 같으면은 1억 원이 거의 가입하고 있는 그 현 실정이죠. 그래서 그 금액을 대부분 가입한다라고 하면은 그 피해 금액이 만약에 한 3억, 4억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네. 보험 들어놓은 것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밖에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좀 비상식적인 것 같아요. 건수나 계약자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1년에 1억이다.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건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. 네. 예.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지금 현 제도가 이 중개업자가 1년간 그 사고를 낸 금액에 대해서 총 1억을 보상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도가 짜여져 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개업자가 예를 들어서 한 10건 정도의 한 20억 정도 그 사고를 쳤다라고 네. 하게 되면은 실제 이제 그 10명의 피해자가 20억 정도를 받아야 됩니다만 그렇죠. 1억 가지고 이게 나누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. 그러면은 10명일 경우에 1,000만 원씩 배상을 받는다. 너무 터무니없는 액수인 것 같은데 예. 배상의 한도가 너무 적은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.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엄청나게 지금 뛰었습니다. 예, 몇억 몇십억 하는 그런 집들도 있고. 근데 1억 원이면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닐까요? 그렇습니다.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현재 서울의 집값이라는 게 한 절반 정도가 5억 원이 넘는다고 하거든요. 예. 그래서 그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 수억 원대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. 그걸 이제 1억 원으로 최소한 가입을 하게 하면 예. 실제 이제 큰 피해에 대해서는 거의 손해를 못 받는 경우가 사실 많고요. 네. 또 더구나 그마저도 이렇게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을 때는 그 여러 명의 피해자가 1억 원 가지고 나누어 가져야 되는
네. 그런 또 한계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내가 그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 공인중개사가 혹시 피해 배상을 낸 적이 있는지, 왜 좀 사고를 치는 사람이 더 친다는 그런 것도 얘기도 있는데 또 남은 배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? 그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. 이 중개업자가 과연 그 전에 뭐 사고 친 적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좀 안전한 중개업자하고 거래를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네. 이 사고라는 것이 보통 그 계약을 하고 나서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되는 게 네. 조금 몇 달 지나서 최소한 알게 되고 또 그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중개업자나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. 네. 이제 소송을 하는데도 또 몇 개월이 걸려요. 그래서 그 판결을 가지고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 협회에 가지고 갔을 때 네. 그 협회가 이 사람은 요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몇 건을 사고를 친 사람이다.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줄 때야 비로소 그런 확인이 가능하거든요. 네. 근데 현실적으로는 미연에 좀 보고 중개업자가 깨끗한 사람이다. 네. 사고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미리 알기는 힘듭니다. 사실 뭐 원룸이나 오피스텔 취급하는 중개업자랑 고가주택을 취급하는 중개업자에게 똑같은 공제한도를 둔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개선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